요양보호사로 일하면 시설과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센터 가운데 어디가 가장 많이 벌까요? 구인 광고를 보면 방문 요양은 시급 13,000원, 시설은 월급 230만원, 주야간 보호센터는 월급 220만원처럼 적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시급이 높은 방문 요양이 가장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하루 동안 일에 묶이는 시간을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방문 요양 시급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 포함한 경우가 있고,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중간 공백은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설은 표시 시급이 낮아 보여도 매달 근무 시간이 안정적이고, 야간이나 휴일 근무 수당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는 월급이 조금 낮아도 야간 근무가 없고, 집에서 가깝다면 체력과 생활비를 고려한 실질 소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월급 숫자만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 야간수당, 이동시간과 교통비까지 넣어서 세 가지 일자리의 진짜 소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6년 임금 계산의 출발점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할 때 최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요양보호사에게 정부가 정해준 평균 월급이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실제 요양보호사 월급은 지역, 기관, 근무시간, 경력과 교대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수가와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수가에는 인건비뿐 아니라 임차료, 관리비, 차량비, 프로그램비와 기관 운영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 3시간 수가를 그대로 요양보호사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월급을 비교하려면 6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급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여러 수당이 붙어 월급이 커 보여도 기본급과 최저임금 산입 항목을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휴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주 평균으로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가 발생합니다. 방문 요양에서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주 15시간입니다. 반면 하루 3시간씩 주 4일이면 12시간입니다. 이 3시간 차이 때문에 주휴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했을 때 한 달에 하루씩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원래 돈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쉬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채용 공고에 연차 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연차 사용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여부와 사용 촉진 절차, 사업장 규모와 근무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야간 수당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실제로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간 근무표에 8시간이 적혀 있다고 8시간 전체에 무조건 야간 수당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 시간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게 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계속 호출에 대응해야 하고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면 실제 근로시간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대, 교통비, 운전수당, 목욕수당, 직책수당과 장기근속장려금입니다. 명칭만 보지 말고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대보험과 세금 공제입니다. 공고의 월급은 대부분 세전 금액입니다. 개인의 보험 가입 상태와 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월급 230만 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설부터 보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월급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교대 근무를 운영합니다.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월소득이 가장 안정적인 편입니다. 정해진 근무표에 따라 한 달 동안 일하고 야간이나 휴일 근무가 있으면 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을 기본 수준으로 놓고 한 달 실제 야간 근로가 30시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통상시급을 단순히 1만 320원으로 계산하면 야간 가산분은 약 15만 4,800원입니다. 단순 합계는 약 231만 1,68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직책수당이나 장기근속장려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4대 보험과 세금은 빠집니다. 실제 급여는 근무표와 통상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금액은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시설의 장점은 매달 근무시간과 월급이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자 한 분이 입원하거나 계약을 종료한다고 월급이 바로 절반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팀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은 비용은 체력입니다.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목욕, 휠체어 이동을 여러 어르신에게 반복합니다. 야간 근무 뒤 수면이 깨지고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급이 20만 원 더 많더라도 몸이 상해 석 달 만에 그만두면 1년 총소득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시설은 안정적인 월급과 4대 보험을 원하고 교대 근무와 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다음은 방문 요양입니다. 방문 요양은 이용자의 집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루 3시간짜리 한 사례를 주 5일 맞는다면 주 15시간, 한 달 평균 약 65시간의 유급시간이 생깁니다. 공고 시급이 1만 3천 원이라고 가정하면 1만 3천 원 곱하기 65시간, 월 세전 약 84만 5천 원입니다. 이 시급이 순수 기본시급인지 기본시급의 주휴와 연차, 관련 금액을 더한 포괄 표시인지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방문 요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동시간입니다. 집에서 어르신 댁까지 30분, 3시간 근무, 다시 집까지 30분이 걸리면 하루 4시간이 묶입니다. 그날 받는 돈은 3만 9천 원입니다. 광고 시급은 1만 3천 원이지만 생활시간으로 나누면 3만 9천 원 나누기 4시간, 실질 시급은 9,750원이 됩니다. 왕복 교통비까지 본인이 부담하면 체감 시급은 더 낮아집니다. 같은 시급 1만 3천 원이라도 걸어서 10분인 가정과 버스로 40분인 가정은 완전히 다른 일자리입니다. 두 사례를 맞는다고 항상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첫 번째 가정,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두 번째 가정이라면 유급시간은 6시간입니다. 그러나 중간 2시간과 이동시간까지 합치면 하루가 거의 묶입니다. 두 가정 사이의 이동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꼭 필요한 이동이라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첫 가정으로 가고 마지막 가정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일반적인 통근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과 실제 지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의 장점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 가까운 곳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한 어르신을 하루 3시간 돌본다면 체력 부담이 비교적 낮고 생활과 병행하기 좋습니다. 반면 대상자가 입원하거나 시설에 들어가면 사례가 갑자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센터가 바로 다른 가정을 연결하지 못하면 월소득이 끊깁니다. 방문 요양은 표시 시급은 높지만 월소득의 안정성은 가장 낮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낮 동안 이용하는 곳이므로 요양보호사도 주간 근무가 중심입니다. 야간 근무가 부담스러운 50대와 60대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식사 도움, 화장실과 이동 보조, 프로그램 진행 보조, 기록과 환경 정리입니다.
센터에 따라 아침과 저녁 송영 차량 운전이나 승하차 보조를 맡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20만 원이라면 야간 근무가 있는 시설보다 총액은 조금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가깝고 점심이 제공되며 야간이 없다면 교통비, 식비와 회복 시간까지 고려한 만족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영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데 중간 시간이 제대로 휴게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체감 근로 시간은 길어집니다. 운전을 맡는다면 운전 수당이 따로 있는지, 차량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사고 책임은 누가 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세 가지 근무 형태를 같은 공식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질 시급은 월 총지급액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업무 관련 교통비와 식비를 빼고 그 금액을 유급 시간과 무급 이동 대기 시간을 합친 실제 투입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방문 요약 예시입니다. 월 유급 시간 65시간, 표시 시급 1만 3천 원이면 월 84만 5천 원입니다. 월 이동 시간이 22시간이고 교통비가 6만 원이라면 비교할 금액은 78만 5천 원이고 총 투입 시간은 87시간입니다. 실질 시급은 약 9,023원입니다. 반대로 걸어서 10분인 가정이라 월 이동 시간이 7시간이고 교통비가 없다면 84만 5천 원을 72시간으로 나눈 실질 시급은 약 1만 1,736원입니다. 같은 시급인데도 거리에 따라 1시간의 가치가 2,700원 이상 차이 납니다. 시설은 월 총지급액 231만 1,680원 월, 통근 시간 22시간, 본인 부담 식비와 교통비 12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교 금액 219만 1,680원을 월 환산, 209시간과 통근 22시간을 합한 231시간으로 나누면 약 9,488원입니다. 주야간 보호센터가 월 220만원, 통근 14시간, 본인 부담 비용 5만원이라면 215만원을 223시간으로 나눈 값은 약 9,641원입니다. 이 계산은 법정 임금을 판단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어느 일자리가 내 생활 시간에 비해 유리한지 비교하는 개인용 계산입니다. 결과가 비슷하다면 야간 근무, 체력, 출퇴근과 고용 안정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도 짚어보겠습니다. 방문 요양에서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주 15시간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할 때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주 4일이면 주 12시간이어서 원칙적으로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센터에서 두 수급자를 돌본다면 소정 근로시간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센터와 별도로 계약했다면 일반적으로 각 사용자별 시간을 따로 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말만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순수 기본시급은 얼마인지, 주휴부는 얼마인지, 내가 주휴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지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을 많이 하면 월급은 늘지만 수면과 건강에 비용이 듭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휴게 2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가 6시간이고 한 달 5번 근무했다면 야간 근로는 30시간입니다. 최저시급을 단순 적용한 가산부는 약 15만 4,800원입니다. 공고에 야간 수당 포함 월 25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야간이 몇 회인지, 실제 야간 가산 시간이 몇 시간인지, 휴게 시간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2026년에는 장기 근속 관련 처우도 확대됐습니다. 동일 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필요한 근무 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월 5만 원의 장려금이 신설됐습니다. 더 오래 근무하면 방문형은 최대 월 15만 원, 입소형은 최대 월 18만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인력수급 취약지역 지원금이나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돈은 입사 첫 달부터 모든 사람이 받는 기본급이 아닙니다. 근속기간, 월 근무시간, 지역 지정, 교육과 선임 지정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제가 지금 입사하면 언제부터 어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이번 달 급여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다릅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63세인 한 요양보호사는 방문 요양 시급 1만 3천 원이 시설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두 사례를 맡아 하루 6시간 급여를 받았지만 중간 공백과 이동 때문에 하루 9시간 가까이 묶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입원하면서 월소득도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집 근처 사례를 선택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조합해 이동 공백을 줄였습니다. 58세인 다른 요양보호사는 월 225만 원 시설에 취업했습니다. 야간 수당이 전부 별도라고 생각했지만 공고 금액에는 일부 고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급여 명세서를 받은 뒤 기본급, 야간 가산과 식대를 나누어 확인했고 근무표와 실제 야간 시간도 직접 기록했습니다. 66세인 또 다른 요양보호사는 월급이 조금 낮은 주야간보호센터를 선택했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10분이고 야간이 없으며 점심이 제공됐습니다. 시설보다 월급은 조금 적었지만 교통비와 식비, 수면과 회복 시간을 고려하니 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가장 높은 시급과 가장 좋은 일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취업하기 전에 세 가지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기본급과 시급,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계약기간과 담당 업무를 봅니다. 방문 요양은 대상자의 서비스가 종료됐을 때 근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둘째는 근무표입니다. 시설은 야간과 휴일 횟수, 주야간 보호센터는 송영 전후 시간, 방문 요양은 사례 사이 공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급여 명세서입니다. 기본급, 주휴, 연차 관련 지급액, 야간과 휴일 가산, 교통비, 식대, 장기 근속 관련 수당, 공제액이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떤 곳이 더 많이 버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월 총액만 보면 야간 근무가 있는 시설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급 숫자만 보면 방문 요양이 높아 보입니다. 야간 없이 안정적인 주간 근무를 원한다면 주야간 보호센터가 좋은 균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요양을 집 가까운 곳에서 두 사례 연속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실질 소득이 가장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시설에서 야간을 무리 없이 하고 장기 근속장려금까지 받는다면 총월급이 가장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가 가깝고 식사와 주간 근무를 제공한다면 체력 대비 수입이 가장 나을 수 있습니다. 취업 공고를 볼 때 종이에 세 줄만 적으십시오. 한 달 세전 총액, 내가 내는 교통비와 식비, 그리고 출퇴근과 대기를 포함해 일에 묶이는 총 시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공고에 적힌 월급이 세전인지 세후인지입니다. 대부분의 채용 공고는 4대 보험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표시합니다. 세전 230만원과 실수령 230만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면접에서 실수령액을 단정해달라고 하기보다 기본급, 고정수당, 변동수당, 공제 전 총액을 나누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야간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고정 월급처럼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가 좋아 보여도 피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쓰자고 하는 곳,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는 곳, 기본 시급을 말하지 않고 모든 수당이 포함됐다고만 하는 곳, 야간 휴게 시간에도 혼자 모든 호출을 처리하게 하는 곳, 방문 요양의 사례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끝난다고 설명하면서 계약 조건은 적어주지 않는 곳입니다. 첫 급여를 받은 날에는 통장 금액만 보지 마십시오. 근무표와 급여 명세서를 옆에 놓고 실제 근무 일수, 야간 시간, 주유분, 공제액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방문 요양이라면 서비스 제공 기록과 유급 시간도 비교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 전에 계약서, 근무표와 명세서를 모아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급을 연간 소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설에서 월 20만 원을 더 받더라도 건강 때문에 3달 쉬면 연간 소득은 크게 줄어듭니다.
방문 요양에 가까운 사례를 1년 유지하는 것이 먼 거리. 두 사례를 몇 달 하다 그만두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최고 월급이 아니라 12달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진짜 소득입니다. 시설은 안정적인 월급 대신 교대와 체력의 비용이 있습니다. 방문 요양은 높은 표시 시급 대신 이동과 계약 종료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는 주간 근무의 장점 대신 송영과 준비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일자리는 이번 달 숫자가 가장 큰 곳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1년 이상 꾸준히 일할 수 있고 급여와 근로시간의 구성을 투명하게 설명해주는 곳입니다. 시급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시간과 실제 비용으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설 방문 요양주야간 보호센터 중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지역명이나 기관, 실명, 개인정보는 빼고 근무 형태 주당 시간, 이동시간 세전 급여를 남겨주시면 다른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표시 시급보다 중요한 것은 출퇴근과 대기를 포함한 실질 시급입니다. 급여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먼저 비교해보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머니핏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